안녕하세요. 수학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매틀랩쌤입니다. 대망의 1강이 드디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보실지 저희만 이 강의를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오늘 드디어 대망의 첫걸음을 띄웠습니다. 저희가 선형대 수학이라는 과목을 딱딱하지 않게 잘 풀어 나갈 거고요. 또 우리 매틀랩 선생님이 또 매트랩을 예쁘게 또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강의를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러면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연립일차 방정식을 저희가 첫 강의의 테마로 잡았고요. 저희 아젠다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연립일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일차 방정식의 풀이, 그리고 가우스 소거법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연립일차 방정식이 뭔가요? 네, 연립일차 방정식은 네. 여기 이제 잘 표시가 되어 있다시피 미지수를 포함한 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연립이라는 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식을 여러 개 세워놨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1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 x의 제곱승이라던가 또는 xy라던가 그런 형들이 없고 이제 x면 x, y면 y 방정식이 1차로만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울 것처럼 어렵게 좀 느껴지게 단어가 이제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1차인 방정식이 그냥 여러 개 서 있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라는 거는 저기 가로치고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죠. 네. 매트랩 선생님, 네. 솔루션이 뭔가요? 미지수의 값을 이제 보시는 것처럼 x 더하기 y는 3 이런 예를 들었을 때 이런 이제 해를 푼다,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 이제 솔루션을 구한다라고 이제 하거든요. x 값이나 y 값이 이제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3이라는 식에 놓고 봤을 때는요. 저 식만 놓고 보면 사실은 x에 뭐 여러 가지 값이 들어갈 수 있고 또 y에 여러 가지 값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뭐 y는 2가 될 거고 네. x가 3이면 뭐 y는 0이 될 거고요. 하지만 x 플러스 y는 3, x 마이너스 y는 1이라는 식을 추가를 했을 때 네. 저 두 가지 식을 만족하는 답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x 플러스 y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해 집합이 가능한데요. x 마이너스 y까지 이제 들어갔을 경우에는 저 x에는 결국에는 2라는 값, 그 다음에 y에는 1이라는 값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식의 해를 설명할 때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설명했던 기억이 아마 나실 텐데요. 두 개의 직선이 뭐 일치하지도 않고 또 아예 안 만나지도 않고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식 두 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나기 때문에 요걸 만족하실 수 있는 답은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감법. 저희가 설명드릴 연립일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가감법이 있고 또 뒤쪽에 보시면 대입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 두 개가 굉장히 뭐 다른 개념이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이제 표현만은 이제 달리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감법이라는 거는 식 자체를 더하고 빼서 x면 x, y면 y만 남겨서 해를 구하겠다는 방법이고요. 뒤로 넘어가면 이 대입법은 식을 뭐 x면 x, y면 y 한쪽에다 몰아서 이제 정리하고 그걸 다시 다른 식에 대입해서 결국에는 하나의 해 y면 y, x면 x만 남겨서 계산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매트랩 선생님, 네. 요거를 매틀랩으로 한번 시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는 식 1하고 식 2가 있는데요. 일단 매틀랩에서 이런 연산을 하기 위해서 변수를 설정을 합니다. 심볼릭 변수 x, y를 만드는데 이 심볼릭 변수라는 것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이 결과값이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추출하기 위한 이제 변수를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S1이라는 결과를 받을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solve 함수를 씁니다. solve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안에 해를 구하고 싶은 방정식 두 가지를 넣으면 됩니다. 식 1에 있는 방정식을 써보면 이제 4, x는 이제 4 곱하기 x가 되겠죠. 예, 절대 네. 4x 그대로 4x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답이 안 나와요. 저 4x라는 게 이제 4 곱하기 x가 되는 거고요. 더하기 y는 6. 그럼 식 2를 쓴 거고요. 이 뒤에 이제 식 2를 마찬가지로 2 곱하기 x 더하기 y는 4. 그럼 이 식 두 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솔브를 구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지금 솔브 이게 뭔가요? 이게 지금 매틀랩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툴박스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게 이런 오류가 떴다고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이게 심볼릭 매스 툴박스가 없어서 이제 경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를 보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당황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러한 매트랩 툴박스가 없으니까 이제 수식을 표현하는데 좀 제한이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고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근데 저희가 흔히 프로그램을 산다고 그러면 그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 사람이 사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매틀랩은 특이한 게 워낙 광범위한 분야의 이제 그 일들을 다루다 보니까 각각의 그 유닛들이 다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옵션을 고르시냐에 따라서 사실 매틀랩의 다른 기능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벌어지는 경고 문구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놀라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매트랩 선생님 결과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 해를 구했던 이제 S1에서 첫 번째 x 값, 두 번째 y 값의 해를 구하게 되면은 x, y는 1,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깔끔하네요. 솔브 중학교 단어입니다. 뭐 모르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솔브라는 거는 이제 풀다라는 영어 단어인 건 아마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특별한 과정, 이렇게 복잡한 과정 없이 식을 그대로 저 솔브 함수에 넣어줌으로써 해를 이렇게 간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매트랩 선생님, 네, 아까 가감법이랑 대입법이 네, 사실은 푸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보였는데 네. 사실 매틀랩으로 구현을 할 때도 이게 다른가요? 아니요, 이제 그 수학적으로 풀이 방법은 다른데 매틀랩에서는 이 솔브 함수를 통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감법, 대입법 이런 거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제 해를 구하고 싶을 때는 이 솔브 함수를 쓰시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마법 같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매틀랩을 못하는 사람으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식만 넣으면 답이 그냥 뚝딱뚝딱 나와요. 굉장히 이런 그 소소한 재미들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안으시면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가감법, 대입법과 같은 개념인데요. 대신에 위와의 차이를 보면 위에는 식 자체를 저희가 표현을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 개수들만 이용해서 행렬 형태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 1을 보시면 x 플러스 2y는 3이 되는데요. 저거를 그 두 줄 밑에 보시면 1, 2 슬러시하고 3 저런 형태로 이제 바꿔서 계산을 할 거고요. 밑에 있는 식 2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1 이것도 이제 같은 패턴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슬러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요 행렬 형태로 변환을 해줄 겁니다. 그 시계 숫자 부분만 가지고 오는 거죠? 예, 그렇죠. 시계 숫자 부분만 가지고 오는 거고요. 네. 요거를 사실은 요것 또한 구현은 매틀랩에서 동일한 모습이 되겠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가감법, 대입법 같이 솔브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이런 행렬 형태로 표현해서 표현도 가능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해보겠는데요. A는 저 예제에 있는 행렬을 그대로 구현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똑같은 모양이 됐죠. 네, 여기서 이런 구해진 행렬을 가지고 RREF A 변수를 넣게 되면은 결과값이 X값, Y값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RREF라는 함수는 이 첨가 행렬을 구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RLF가 뭔지 몰라도 그냥 이거 딱 넣으니까 뚝딱뚝딱 답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물론 이제 중학교 수준의 그 방정식이긴 하지만 풀라고 그러면 종이에다 몇 번 쓰고 시간이 좀 걸렸을 텐데 저 함수만 뚝딱뚝딱 집어넣으시면 바로 깔끔하게 x는 7, y는 마이너스 2라는 답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다 못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가우스 소거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건 2강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